2022년 구몬합격 가이드 잡시리즈 시간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2022년에 직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쉬운 합격, 그리고 합격 이후에 충분히 업무 적응도 쉽게 가능한 직렬, 두 가지 직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 전자직렬과 통신직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선생님, 전자직렬과 통신직렬은 전공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직렬을 아예 배제하고 직렬을 선택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직렬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짧은 교육만 받고도 얼마든지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직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직렬과 통신직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직렬을 눈여겨보셔서 2022년에 적은 공부량으로 보다 쉽게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자직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쉬운 합격. 첫 번째, 전자직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군에는 여러 전자장비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기계라고 했었어요. 내연기관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오고 추후에는 수소차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내연기관의 엔진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최첨단의 신기술이 접목시킨 바로 이 전자기기에 대한 이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군도 무기가 예전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화약을 이용한 기계식 무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전자장비를 이용한 여러 무기들과 장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자장비와 주변 장비의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수리를 해보지 않았고 정비도 해보지 않았고 재생, 조립, 분해 해본 적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손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군 부대 내에서 교육을 짧게 받고 임무 수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자, 전파 탐지의 줄임말이겠죠. 그리고 항법 장비, 항법이라 함은 아마 영어로 이야기하기 더 쉬울 거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선박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옮기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법 장비, 이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들을 실행을 하고, 전자현상에 대한, 우리가 볼 때 이제 전파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협이나 KT의 순간적인 고전파로 인해서 어떤 통신이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러한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응용 기술 분야의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그리고 각종 기계, 계기, 어떤 측정 장비들 교정, 정비, 수리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전자직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도 전자장비가 되는 거고요.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어떠한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자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자장비를 수리, 정비, 운용 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직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직렬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누는 거죠. 유선통신은 선이 있는 거, 그리고 무선통신은 와이어레스, 선이 없는 무선통신이 되겠고, 이러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에 대한 여러 장비나 기기들을 조작, 운용을 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게 통신직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사들 중에 통신직 병사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 용사라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용사분들이 통신직을 부여받을 때 통신을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직렬을 수행해내죠. 충분히 군무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내에 통신 장비를 조작하고 운용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유선 통신보다는 지금 무선 통신이 훨씬 더 발달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5G 시대, 5G는 4G에서 넘어왔는데 5G가 등장하면서 나온 현상, 그렇죠.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부분도 현재 많이 확대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VR이라고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으로 VR이었지만 지금 이제 AR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통신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계신다면 이쪽 직렬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직렬은 누가 선택하면 좋은 직렬입니까? 첫 번째는 전자나 통신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자과를 나오시거나 통신과를 나오시거나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또는 군대 내에서 이분들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병과가 전자계열이나 통신 분야이신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도 군무원의 전자나 통신에 많이 지원을 하세요. 이러한 경우도 경체에서 2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사로 전역하신 분들은 경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신 분들은 경체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쉬운 합격이 가능합니다. 경체와 공체에 대한 구분은 이 전 컨텐츠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전자 및 통신 관련 자격증을 소진하고 계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기기 운용기능사 자격증 있고 정보통신운용기능사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년 전에 땄던 거라 그러한 자격증, 이 두 가지 모두 자격증을 근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취득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충분히 도전하셔도 합격도 쉽고 업무 적응도 쉬운 직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취준생 누구나 가능하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행정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점수가 높다, 기술직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자와 통신 직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이면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차량 직렬 컨텐츠를 찍을 때는 차량 정비 운용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같이 필기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필기 과목하고 차량 정비하고 시험 과목이 100%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필기 준비하는 거고 필기 준비하는 게 자격증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전자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통신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부분,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부분이 가산점 들어가는데 정보처리 부분에 대한 필기 과목하고 이 통신에 관련된 거랑 시험 과목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가산점은 이미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필기 합격에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필기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많으면 4개월도 걸려요. 시험 1차 때문에. 그러면 2개월,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 안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격증 점수가 가산점이 많이 되는데 몇 점 정도 됩니까? 3점에서 5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3점에서 5점 정도 되는데 그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처럼 80점 중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85점이 컷이면 85점에서 5점 내면 90점이에요. 그럼 내가 80점만 맞아도 85점에 5점의 가산점이 있으니까 85점을 합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험 점수가 80점대, 90점대인 하이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위 클래스, 하이 클래스 말씀드린 거예요. 하위가 아니라 하이 클래스. 그래서 상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직렬에서는 자격증 가산점이 유리하지만 우리 통신이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합격 점수 볼까요? 2021년 육군 공채 기준에서 전자직렬 7급이 48점, 9급이 50점, 66점, 통신직 7급이 46점, 9급이 41점밖에 안 돼요. 41점인 시험에서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인데 41점에서 5점 더해봤자 46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41점인데 그러면 5점을 예를 받든 3점을 가산점을 받든 내가 합격 컷에서 5점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36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과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점을 맞아가지고 가산점 5점을 더하면 41점이 되는데, 그래서 41점이 되나 필기 41점이 되나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락 기준이 4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점을 맞았을 때, 이 이상을 맞았을 때 5점의 가산점이 돼서 내가 평균 40점이면은 5점을 더해서 45점이 되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1점을 맞나 46점을 맞나 필기에서 몇 문제 더 맞히는 게 훨씬 좋지 실기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직에 말씀드릴 거는 틀린 것은 좀 다른 내용은 차량직은 어차피 가면 차량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 정비 부분을 어차피 공부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이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실습 과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전자나 통신은 들어가서 교육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직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업무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필기에 전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자격증이 저는 있는데 가산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전자와 통신으로 구분해 드렸는데 우선 기술사에 있는 분들, 산업계측 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 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기술사를 가지신 분들은 전자직렬에서 가산이 되고 통신은 정보통신과 전자응용 두 가지 기술사, 그 다음에는 기능장,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시면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시면은 통신에서 여러분들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가산을 받으려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드립니다. 기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셔라, 없는 분들은 필기에 올인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공자가 합격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 역시 많이 하시죠. 또는 합격은 가능하다면 업무 적응은 그럼 가능합니까? 두 가지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결론은 가능합니다. 합격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21년도 공채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낮은 합격 점수입니다. 합격 컷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자, 국방부 기준으로 봐도 전자 9급 52점. 여러분 50점대로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아주 땡큐한 거죠. 그것도 국방부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리고 전자는 7급이 안 뽑았고요. 통신 9급 50.33점, 통신 7급 45점, 오히려 7급이 더 낮죠. 그리고 육군은 전자 9급 50.66점, 전자 7급 48점, 통신 9급 41점, 통신 7급 46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40점대, 50점 초반대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땡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게 6개월만 준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점수들입니다. 해군해병을 보면 우선 해군을 보면 전자 9급 48점, 전자 7급 51점, 그리고 통신 9급 44점입니다. 통신 7급은 뽑지 않았고 해병은 전자직렬 올해 뽑지 않았고요. 통신에서 45점이 되겠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52점, 전자 7급은 뽑지 않았고 통신 9급 49.66점, 통신 7급이 72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높습니까? 한 명 뽑았어요. 한 명. 그 한 명이 성적이 좋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한 명 뽑는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40점대 50점 초반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낮은 합격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6개월이면 합격 가능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점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잘 보세요. 전자와 통신은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비전공자도 할 수 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사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가 지원을 많이 하는 직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와 통신 직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비전공자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낮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전공하신 분들이 이 정도 점수 이상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다. 그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공한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산이다. 전산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기직렬, 전산직렬 점수가 70점대예요. 높아요. 하지만 전자와 통신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공자가 합격 가능한 두 번째 부분, 업무 적응은 가능합니까? 자, 우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나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비전공자를 선발을 해서 교육 후에 업무에 적응이 가능한 사례가 많고 실제로 비전공자분들도 전자와 통신을 많이 지원한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부사관 있죠. 부사관. 부사관에서는 이 전자통신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 아니고요. 경력자 아니시고 자격증 아니신 분들, 전혀 전무하신 분들이 임의분류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행정지원했는데 행정을 떨어졌어요. 행정을 떨어졌을 때 임의분류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 특기나 하나 선택이 되게 돼요. 그중에 이 전자통신 분야에 상당히 많이 선택이 되세요. 그래서 이 부사관분들, 특히 우리 공군부사관이 많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공군부사관에서 행정지원에서 떨어져서 이 전자통신으로 가신 여학생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10년 이상을 부사관, 장교, 군무원, 준사관을 하다 보니까 부사관분에 지원한 우리 여학생분들이 행정에 떨어지고 인사 쪽에 떨어지고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들어가서 업무하는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재밌고 잘 업무 적응을 하는 걸 봤을 때 아, 전자와 통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전자통신 업무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2년 군무원 전자직과 통신연 직렬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직렬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직렬은 공채 9급 기준으로 국어 인증 과목은 다 똑같이 하지만 바로 전자공학과 전자회로를 보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는 똑같지만 디지털공학과 전자자기학을 봅니다. 그리고 경채 같은 경우에는 9급 전자공학과 전자회로, 7급 전자자기학과 전기기기를 본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9급밖에 안 뽑습니다. 전자공학 과목 한 과목만 시험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지역 구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해 5도나 강원도 지역에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는 경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사항이고 and 플러스 경채가 가능한 경력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신진열 같은 경우에도 공채 9급은 통신공학과 전자공학이 있고요. 공채 7급에서는 통신공학은 같지만 전자자기학과 디지털공학, 경채 9급은 통신공학과 전자공학, 경채 7급은 통신공학과 전기자기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 구분 9급에서는 통신공학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9급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도 9급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전자직렬과 통신진열 군무원 합격은 딱 6개월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로서, 그 근거로서는 바로 낮은 합격 점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필기 공부에서 이론 공부, 문제풀이 공부, 모의고사, 그리고 면접까지 끝까지 저 썬티가 함께 책임져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족군무원학원에서 전자직렬과 통신직렬 선착순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6개월 총 169만 원인데 10만 원 할인해서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 그러면 159만 원에 6개월 수강이 가능하고 개강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노량진 캠퍼스에서 실강이 이루어지고 또 실강이 이루어진 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영상 강의도 파격과 아주 싸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곧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노량진 캠퍼스 02-814-1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군무원 합격 설명회를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하고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 제도에 대한 A to G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대한 Q&A 시간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즉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즉답 시간이 있고
총 5번에 걸쳐 진행하는데 이미 2번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4차, 5차만 가능하고 3차는 12월 12일, 그리고 4차는 12월 25일, 그리고 5차는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시간은 모두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저 썬티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선착순 50명에서 3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만 저희가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민족군문학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요.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다이소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또는 행정 쪽으로 가기에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전자직렬과 통신직렬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6개월이면 합격 가능한 이 전자직렬과 통신직렬로 2022년 군무원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선티는 다음 컨텐츠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